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종로의 여론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누가 이기는 걸까? 총선 이제 65일 앞이라고 했는데. 4.15 총선에서 가장 최대의 격전지는 아마도 저희 채널A 사옥에서 여기가 참 우리 그러고 보니까 종로 선거가 아닌데. 종로예요, 종로. 종로에서 이낙연이 이길까, 황교안이 이길까, 이게 지금 최대 관심이자 화두입니다. 김 기자, 오늘 두 후보 뭐 했습니까? 일단 두 후보 모두 종로 일대를 다니면서 민생 탐방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1번이라고 써져 있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종로 일대를 누볐는데요. 손 소독도 하고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 청취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열이 있는지 없는지 열 검사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주민들과 만날 때마다 이제 응원도 받고 셀카도 찍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종로 구민들이나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등을 방문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요, 또 종로구의 선균관을 찾았습니다. 선균관. 김영근 선균 관장을 예방하면서 이제 종로에서 있었던 본인의 인연 같은 것들을 좀 강조했는데요. 두 주자의 목소리, 서로 이제 다른 상대편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출마 선언하면서 종로를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 이런 주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선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그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빅매치가 성사됐잖아요. 비견한 여론조사에서 사실 좀 뒤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극복하실지. 어떤 1대1의 경쟁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저 황교안과의 싸움입니다.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종로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게 자극이 될 만한 얘기를 서로 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목소리를 통해서도 읽혀지시죠? 그런데 출마 선언 후의 여론 흐름은 어찌 변하고 있을까요? 종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걸까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좌측의 여론조사는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지라는 걸 전제로 해서 돌려본 여론조사. 53.2, 26, 그러니까 27.2%포인트 차이로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를 앞서는 조사가 나왔는데, 이 오른쪽은요,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돌려본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마 선언 이후에 나온 첫 여론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낙연 54.7, 황교안 34, 27.2%포인트 차이가 몇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20.7%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조금 줄어든 건데, 이 최대 격전지 종로, 우리 배승희 변호사의 전망, 여론의 흐름의 앞으로 추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낙연 후보가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후보가 애석하게도 황교안 대표의 대결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황교안 대표가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낙연 후보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이 종로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정권 대 이 황교안, 정권 대 야당, 이래서 심판론, 정권 심판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도 정권 심판 1번지로 이 앞다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개인 간에 이런 여론조사 격차가 있지만, 실제로 선거운동이 되고 또 한국당에서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하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쫙 선거판이 펼쳐진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로.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4.15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연일 뜨거운 관심을 모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로 지역구가 선거 이제 65일 남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 선언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일단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얘기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검찰 수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선거 출마할 결심을 밝혔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의 정치적 신상 털기식 수사, 끼워 맞추기식 억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난 뒤 저희 신변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 서서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검찰의 2달여간 수사가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나니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가민 시민들께, 남구 주민들께 출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피고인 신분이죠.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13명 기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고 피고인 신분인데 파란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간판으로 4.15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울산 남구 갑 지역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을 좀 여쭤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우리 오창석 부소장 보시기에는 송병기 전 부시장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의 총선 출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본인이 저렇게 선택하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기소된 사람이 송병기, 조한기 비서관 그리고 황운하 전 청장까지 있는데 이 세 명이 만약에 동시에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기소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염려를 했을 것 같고 본인이 결백을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 정말 그 상황을 논의해 봤을 때 이게 기소된 것이 전체 유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저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 결국은 내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무죄라고 생각을 해야만 출마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선택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요.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현수막 좀 보여주세요. 예.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인데요. 이석우 평론가님. 자, 황운하 전 청장도 이번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근데 대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대전의 한 건물에 크게 내걸린 황운하 전 청장의 선거 현수막을 보고 계십니다. 대전에 새로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새로운 보약,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등등등. 어찌 보세요, 우리 이석호 평론. 예. 지금 이 송병기 부시장, 또 그리고 이제 황 청장, 황운하 청장 다 출마를 하는데, 저는 이 지금 공소장 내용으로 볼 때 이렇게 엄중하고 중대한 내용일 수가 없는데, 이것을 돌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 출마를 해야 된다. 왜? 이거 만약 여기서 황운하도 접고 송병기도 접고 다 접어버리면 이거는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다 시인을 하는구나, 꼬리를 내렸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전략을 위해서도 이건 출마를 해가지고 예. 어쨌든 최대한도로 버텨보자, 이런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 아니면 이분들은 진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부름만 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텐데 그것도 그렇다면 그건 돈키호테죠. 예. 예. 우리 배승희 변호사 짧게요. 저는 예. 민주당에서 참 예. 계륵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불출마를 유도했던 문석균이나 김희경 후보를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이분들은 기소가 거의 사실상 된 상태고 이 범죄에 연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 이분들을 불출마시킬 경우에 또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고 만약에 이분들이 혹시라도 자기 반성에 있어서 고백을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참 곤욕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근데 우리 유권자들은 다 현명하시니까요. 그죠? 그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유권자분들은 잘 선택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